이번 주말 뉴욕시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올 시즌 첫 측정 가능한 적설이 예상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시 곳곳에 폭력 예방 지원 비영 리단체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무료 보육 등 핵심 공약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11일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매장에서 한 여성이 노숙자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약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뉴욕시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올 시즌 첫 측정 가능한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예상되는 눈은 큰 폭설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1인치에서 3인치의 눈이 쌓일 수 있어 눈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보다는 남부 뉴저지와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 남쪽 지역에서 적설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강수는 13일 늦은 저녁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수가 차츰 눈으로 바뀌어 14일 아침이면 곳곳에서 하얗게 쌓인 눈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통상 12월 둘째 주에 첫 적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번 첫눈은 예년 흐름과 유사한 시기에 찾아오는 셈이며 다음 주 초까지 기온이 계속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내린 눈은 최소 며칠간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13일 밤 강수가 본격화되며 새벽 무렵 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주말 외출 시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시 곳곳에 폭력 예방 지원 비영 리단체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뉴욕시 비영 리단체들은 총 6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잃었고 다수의 직원 해고와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비영 리단체들은 이 공백이 방치되면 지역 내 총기 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총기 폭력 중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위험 청소년 상담 등을 맡아온 비영 리단체들은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가장 취약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약해졌다며 실제로 이스트 할렘의 한 비영 리단체 관계자는 해고 이후 도움을 잃은 청소년 일부가 총기 소지나 살인 미수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보조금 목적을 법 집행 중심으로 바꾸며 지역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고 이에 뉴욕시와 여러 비영 리단체가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비영 리단체는 임의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이 끊기며 청소년 지원 수당, 상담 프로그램, 거리 중재 활동 등이 크게 줄었고 가정폭력 생존자를 돕던 단체들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습니다. 몇몇 전직 직원들은 아이들을 그냥 거리로 내몰 수 없다며 무급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간 기부를 통해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연방 자금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무료 보육 등 핵심 공약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11일 첼시의 리틀 스칼라스 차일드 케어 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현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인 보편적 보육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맘다니의 보편적 보육 계획은 생후 6주부터 5세 아동까지 모든 아이에게 뉴욕시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2022년 한 해 부모들이 돌봄 문제로 경력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줄이면서 도시가 잃은 경제활동만 230억 달러에 달한다며 보육 확대는 윤리적 필요이자 경제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보육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호컬 주지사는 협력을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백만장자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약 90억 달러를 확보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이미 비즈니스 리더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맘다니 당선인은 보육 인력 확충, 시설 공간 확보, 지원 자격 기준 정비 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육 자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보니
실제로는 그 자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공식 취임까지 3주가 남았지만 맘다니 당선인은 이미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매장에서 한 여성이 노숙자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1일 오후 3시경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백화점 7층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도착 당시 38세 여성 피해자는 등과 팔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매사추세츠주 튜크스버리 출신의 43세 캐리 아허른을 체포했으며 그녀에게는 살인 미수, 폭행, 무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아허른이 노숙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 뉴욕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300여 차례 홈디포 매장만을 집중적으로 노린 조직 절도단이 적발됐습니다. 퀸즈검찰청은 11일 뉴욕시 내 128개 홈디포 매장에서 300차례에 걸쳐 22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조직 절도단이 붙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13명의 용의자들이 780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절도단은 매일 오전 새벽 5시 퀸즈 센터몰 인근 주차장에서 만나 물품이 가장 많은 홈디포 매장을 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한 조직원이 홈디포 매장에서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카트를 밀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많게는 같은 매장을 4차례 털었습니다. 하루 동안 절도한 상품의 금액은 1,800달러에서 최대 3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절도단은 훔친 물건들을 한 주택과 창고에 모아두고 온라인에 되팔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도난당한 물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캐츠 검사장과 호컬 주지사는 퀸즈는 물론이고 뉴욕주 전체에서 표적 절도 조직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CB뱅크가 다국적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 기업 파이퍼 샌들러가 선정한 전국 최고 실적 금융기관 24곳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PCB뱅크는 미주 한인은행으로는 유일하게 파이어 샌들러의 권위 있는 SM 올스타 2025의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SM 올스타는 파이퍼 샌들러가 여러 핵심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커뮤니티 은행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평가 대상이었던 316개 상장 은행과 저축기관 후보 가운데 단 8%만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가 총액 25억 달러 미만인 은행이 주당 순이익 12.3% 성장, 대출 성장률 4.1% 이상, 예금 성장률 3.7% 이상,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9.18%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부실자산 1.00% 미만, 최근 12개월간 순상각률 0.50% 미만, 유형자기자본 비율 7.00%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올해 PCB뱅크는 성장과 수익, 자본 건전성에서 엄격한 기준을 초과 달성해 이번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PCB뱅크 헨리 김행장은 파이퍼 샌들러의 SM 올스타에 선정된 것이 은행 전체 임직원이 고객, 커뮤니티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 등 가장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블랙박스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경고문의 정식 명칭은 박스형 경고문으로 가장 경고 수위가 높습니다. 약물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해 고려해야 할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반응과 같은 위험을 경고하도록 고안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은 FDA의 최고 의학과학 책임자이자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라사드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과 백신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입니다.
그는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최소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음을 발견했다며 백신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고문이 mRNA 백신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모든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될지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고가 특정한 연령대에만 해당될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각 주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 한 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 테고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호한 조처를 해 AI가 주단위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단일한 국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연방기관에 AI 챗봇을 판매하려면 해당 챗봇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할 것을 AI 업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내놓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정책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달러짜리 티켓을 약속했던 북중미 월드컵 유치위원회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입장권만 남았습니다. 11일 AP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날 피파가 회원국 협회에 배정한 월드컵 티켓 가격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파는 내년 7월 20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 결승전 티켓 최저가로 4,185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좌석인 카테고리 1등급은 8,680달러에 달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최고 가격 티켓이 약 1,6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피파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입장권 수요와 조건에 따라 판매 가격이 바뀌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도입했습니다.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비처럼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실시간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인기 맞대결일수록 경기장 좌석 수가 줄어들수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특히 지난 5일 조추첨식 이후 대진이 확정되면서 전체 104경기 중 80경기 가격이 바로 뛰었습니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와 브라질이 붙는 경기는 하루아침에 가격이 71% 올랐습니다. 추첨식 후 가격이 내려간 경기는 11건에 그쳤습니다. 월드컵 티켓이 더 이상 정가에 거래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하는 금융상품처럼 변질됐음을 시사합니다.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11일 권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대규모 사기라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권 씨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앵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가 테라가 달러와 연동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허위 설명을 했고 붕괴 국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숨기며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씨는 최종 진술에서 통역 없이 영어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질책을 이어가면서도 선고 말미에는 권 씨를 향해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 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게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겔마이어 판사는 또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며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금산인삼 홍보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기 제품들을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감사 세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은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철 면역력 향상에서부터 체력 보강과 아이들을 위한 제품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최상의 제품들을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1+1 조건으로 산삼배양근 활력정 골드, 발효 홍삼정, 활화삼 레이디, 발효 홍삼절편 흑삼절편, 홍삼정, 아침마당 홍삼정 프리미엄 등이 판매됩니다. 금산인삼 직판점 매니저는 고객들이 방문하면 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며 누구든지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일 행사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살 이후에서부터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고요. 종류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쓴 거를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기농, 블루베리 함유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젤리 타입이라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1월 말까지 이 3달 동안 40%, 50%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원래 레귤러 가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까지 세일해요. 그래서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많이 사가시고 재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선물하기 너무 좋다고, 기분 좋다고 주면서도 금산거 삶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손님들이. 근데 이제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금산인삼은 청정지역 금산에서만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홍삼 제품으로 올 한 해에 감사와 건강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단체 및 기업 선물 세트도 준비돼 있으니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리 주문하면 배달도 가능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제4대 대표로 이에스더 현 공동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며 한 주 전보다 4만 4천 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첫째 주간 이후 3개월 만에 최다 청구 건수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K-팝 데모넌터스 여성 창작자들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정안 재건계획 쟁점 합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종전안을 트럼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 사안은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라고 알려졌습니다. 코넬 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뉴욕시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며 초미세먼지 수치의 경우 하루 평균 22%가 감소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와 신데렐라 등 자사의 지식재산들을 오픈 AI의 인공지능 영상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양사가 합의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한 달 늦게 발표된 상무부의 9월 통계에 따르면 해당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10.9% 감소했으며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 기록입니다. 비즈니스 매체 CEO 월드 매거진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7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KCS가 음악 미술 운동을 통한 뇌 건강 유료 프로그램 뇌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과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25명 충원시 모집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20불이며 결제 방법은 추후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